토, 삼강, 원국에서 관고를 형충으로 흔들어 동하고 있는 여명의 불길함입니다.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축중 신금이 올라왔으니까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무토도 올라왔으니까 식신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식신이 이 사주를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 원국을 다 다 움직이고 다 아주 흔들고 지고 흔들다 이거죠. 근데 또 여기서 충미 충을 당했어. 그죠? 그러면 인지사주를 보면 축중 신금이 투에서 식신격이며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있죠. 겨울인데 그림이 서리가 경신금은 서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임계수는 눈비라고도 표현하는데 겨울에 눈비가 내리거나 서리가 오면은 좋지 않죠. 겨울 조우라서 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또 비겁이 강하니 아주 고집과 자존심은 또 강하겠다. 주변에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에게 도움 주는 사람은 없겠다. 월지가 또 비겁이니까 이것은 부모 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죠. 또 초년 이 연주에도 기토가 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명을 살았다 이거죠. 어린 시절에도 자기의 명으로 헤쳐나가고 청년기 시절에도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비토가 관고죠. 목의 고인데 충미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고가 형충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거죠. 또 진토는 과숙이면 사오미 신진이니까 진토가 과숙에 걸렸죠. 과숙살. 또 기신에다가 과숙이 걸리면 작용이 또 커요.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튼 좀 고달파. 토가 많으면 백호살도 되고 요 무진백호에 시지가 무진백호고 그죠. 또 형충에 또 고신과숙에 또 뭐 괴강에 아무튼 뭐 좀 강한 살은 다 붙어 있으니까 힘들다 이거죠. 이것은 관고고 요거는 식상의 고야. 그럼 자식하고 남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지칠살은 무력하다 이거죠. 일지칠살이 주변에 토가 많다 보니까 이건 자매강강 진방지부라 그래가지고 남편을 만나도 반분하면서 살아야 될 명이고 또 그 남편이 자신을 또 공격하니까 못 살게 굴어요.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토가 겨울 축월에 태어나서 화가 필요한데 없으며 기토가 겨울 축월에 태어나서 화가 필요한데 없으며 비겁이 강해 점수는 점수는 5.5며 화를 만나면 일간을 더욱 신화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억부와 조우가 맞지 않으면 개인적인 부부궁과 가정궁이 불미하게 되어 여명으로서는 특히 불미합니다. 점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시지의 무토가 겁재니까 1점 주고 여기도 1점 주고 여기도 3점 주고 월지니까 2.5점 주고 그래서 5.5죠. 토3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니까 화강, 토3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점수는 5.5입니다. 5.5라고 여기 적혀 있죠. 5.5 적혀 있네. 5.5라고 적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점수를 내겠죠. 바로바로. 물론 변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떤 변수가 와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토가 천간에 비겁이나 인성이 쭉 있는데 지지에 근이 하나만 있으면 그 근을 보호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월지에 천간에 화토가 쫙 있고 지지에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요 밑축토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축토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죠. 축토가 부서지면 천간도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겁재와 이 천간이 전부 다 인비라 그러면 3점이고 지지라 그러면 5.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순항하다고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근이 요 축토에만 근을 내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 경우는 다르지만 여기 천간에 화토가 전부 있고 지지에 미토라든지 이게 없고 이 천간에 있는 인비가 전부 다 월지 축토에만 근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 축토는 보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충하거나 충국하면은 충하면 아주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보호가 돼야 돼. 그래서 5.5라 그래도 그때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숙달이 되니까. 자, 그래서 축토는 뭐 여기서부터 축토는 식상고이며 미토는 관고인데 축미 관고인데 서로 충하니 자식과 남편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 기토는 시급한 것이 병화인수로 한냉을 해결하고 간목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병화는 사실 들어오면은 병신합고되니까 소용이 많이 무용해지지. 그러니까 정화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좋다 이거죠. 연지에 암장되어 있어 미중의 정화가. 근데 그것도 또 암장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암장이 되면 안 되는데 암장이 되어 있다 이거죠. 암장이 되어 있는데 충을 당하니까 축중의 개수가 미중 정화를 정계충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을 하면은 토만 남아. 여기에 있는 장관들은 다 없어지고 토만 남게 되니까 상당히 불리하죠. 축중 개수가 정계충으로 부수고 있습니다. 즉 명조가 추운 것이 병인데 치료할 약신이 없는 상황이므로 탁격으로 격이 매우 떨어집니다. 본 명조를 설명한 궁통보감에서는 이거는 궁통보감에서 우리가 예제를 든 것을 뽑아왔는데 갑진운과 을사운의 관살인 천간 가불은 신금용신과 어긋나며 금국목을 당해 남자연이 닿지 않는 대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갑진이고 을사운인데 아주 여자로서는 상당히 한창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진운에는 관이 나타나고 정관이 나타나서 하는데 또 을사운에도 관살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남자와 여인이 좀 닿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놈의 식상이 연월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간목과 을목이 오기만 하면 금극목을 해버리니까 남자가 여인이 닿지 않는 대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결혼도 못했죠. 사화는 또 지지의 을사대운의 사화는 또 원국에서 화가 강하면 화로 작용하지만 금이 강하고 유축이 있으면 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화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움직여.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월지가 그죠? 축이니까 사축 합금으로 움직이겠다 이거죠. 이거 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화의 기운보다는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별로 썩 좋지가 못하고 더군다나 식상이 강해서 을사대운에는 30대 그래서 을사대운에는 식상이 강하니까 식극관으로다가 남자를 흑하니까 이때는 결혼도 좀 힘들겠다 이거죠. 한창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본 명조는 금이 강하고 축토가 있으니 사축합금이 되어 관살인 을목이 식극관을 당해 맥을 못 추니 한창 나이인 20대 30대에 남자연이 불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지 출살 주위의 비겁이 둘러싸여 있으니 쟁관 현상이라 남편을 반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남편성이 일지에 딱 있는데 그죠? 그런데 주변에 여기도 겁재, 여기도 겁재.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기토도 부인이지만 요 진토도 여자고 축토도 여자고 미토도 여자입니다. 아주 여자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일간이 바로 일지에 앉아서 일간을 공격하니까 남편 덕도 보기가 힘들다. 남편을 또 반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호대운에 들어서 병호운은 불기운이 강해서 한습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운이며 병호운 중에서 병호는 병신합고로 사라지니 이 신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제거해 버리니까 천간은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간은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시간의 부터가 토생금을 해서 설기가 돼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신왕한 명에서 그래서 설기가 신금으로 설기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형편이 좀 나아진다 이거죠. 약간의 발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세 되는 1980년 경신년과 51세인 신유년은 명조가 춥고 한습하게 되니 대운은 좋아도 경신 신유아주 통으로 금이 들어오니까 금생수로다가 물론 용신운이기는 하지만 금이 통으로 들어오면 아주 관을 부셔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히 힘들고 또 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업성이고 그런데 이 명조가 더욱 춥고 한습하게 되니 개와 사체를 실패하고 파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운이 좋아도 세운에서 거스르면 불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명은 억부보다는 조후를 해결하는 화운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조후 용신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자는 물론 억부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조후가 필요한 사주에서는 조후운이 만나야지 그나마 살 수가 있지. 억부는 아무리 좋아도 별 소용이 안 된다 이거죠. 대운간 병화는 신금과 명신 합거되니 제 역할을 하기 힘들고 대운지 오화가 오히려 오미합하여 충미충을 해소하니 그나마 막혀있던 토가 금으로 설기되어 흐를 수 있으니 길한 시기입니다. 오운에 들어오면 오미합하니까 충미충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토가 흐를 수가 있어요. 지금 충미충으로 지금 토가 꽉 막혀 있었는데 오미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토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으로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그나마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낫겠다 이거죠. 여명에 이렇게 관을 쓰지 못하고 식상을 써야 되는 사주는 부부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금궁 식국관을 하니까. 근데 이제 축토 월지 축중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력이 강하겠습니까? 또한 그 해에 재물의 손실이 컸다고 하는데 개를 하거나 사체를 돌린 것은 편재성에 해당되며 편재성이 축중개수와 진중개수로 들어 있습니다. 편재니까 진중개수와 축중개수의 편재가 들어 있는데 개수를 천간으로 올리고 지지를 개신 그러면 경신년에는 신금을 개 위로 올리면은 개를 위에다 올리면 개신사지가 되고 또 유금에는 개유 병지가 되니까 편재가 전부 죽고 병들었다 이거죠. 편재는 죽거나 병드는 시기로 불길한 세운입니다. 이처럼 억부와 조후가 맞지 않으면 비겁이 많아 식상으로 흘러감을 기뻐해도 조후용신과 어긋나게 되며 관식투쟁이 일어납니다. 비록 비겁이 많아서 식상으로 흘러간다고 그래도 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식투쟁이 또 일어납니다. 본인의 건강과 부부궁과 가정궁에 파경이 밀어닥치니 조후와 억부가 어긋나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지 부부궁을 보면 편간인 묘목이 있으나 좌우로 비겁이 양립하여 질비하니 목극토를 한다지만 오히려 역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운에서 묘유충으로 일지 편간인 묘목을 충하면 묘목은 미토에 달라붙어 묘미 합거되어 사라집니다. 그것이 미토가 목의 인묘지로 작용하는 의미입니다. 묘유충을 탕 치면은 이 묘목이 미토 관이 충미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일로 쑥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관구가 열린다. 또한 이 일지와
월지는 묘축으로 이 격각이 됩니다. 여기가 격각인데 이 안에 인자가 빠져 있죠. 축인묘인데 이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격각살이다 보니까 부모와는 의견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니까 남남처럼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이 묘는 해묘이 목국으로 들고 사유축은 금국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 그죠? 또한 해묘이 삼합도 마찬가지라 해운을 만나면 목국이 되면서 일간을 공격하며 충미충이 동하는 것은 형충뿐 아니라 이처럼 합에 의해서도 미토가 움직이니 충미충이 발생해도 관고로 인묘됩니다. 그러므로 지지는 형충합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명에서 원국에서 관고를 형충으로 흔들어 동하고 있는 명조의 불결함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토가 많으면 이것은 또 진토는 수고니까, 그치? 수고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